오세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7만 동대문 구민 여러분, 또한 바쁘신 일상에도 불구하고 구정의 애정을 갖고 이 자리에 방청해 주신 새날 장애인 가족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오세찬 의원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봄입니다. 소문 만복내 화목한 집안에 복이 깃든다는 의미 있는 글귀입니다. 화합하는 의회, 소통하는 조직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소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이 자리를 빌어 지난 전반기 이후에 부의장직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다 나은 동대문구를 위해 열심히 구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줄곧 정론을 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닭이 밖에서 쪼고 병아리가 안에서 쪼며 서로 도와야 한다는 그 뜻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는 줄탁동시라는 말의 의미를 되새기며 지역에서 직접 보고 들은 바와 확인한 현안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가면은 그 발언 때 밑받침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는 원래 있었나 보죠? 무슨 받침 때. 국회에는 가면 없더라고요. 우리 그 주택 현황을 보면 10만 8,127세대가 됩니다. 공동주택이 5만 2,300세대라고 볼 때 50% 이상을 차지하는 구민의 절반이 거주하는 우리 방역에 있어서 중점 대상은 주로 아파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주거지역 중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아파트는 소득의무시설이기 때문에 자가 방역을 해야 될 그런 대상 시설이 300세대 이상은 그렇습니다. 자가적으로 방역을 해야 되고 300세대 미만은 보건소 방역팀에서 지원을 좀 하거나 약품 지원을 현재 하고 있죠. 네, 저 그렇게 300세대 미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감사 때 하고 업무 보고 때를 보면은 그 본위원회 아파트 정화조 시설입니다. 2012년도 7월 달에 제가 설치를 했는데 제가 동대표 회장을 13년 정도 하면서 하도 아파트에 모기가 많아서 2012년도 7월 달에 저렇게 정화조를 두 개 물을 저렇게 막았습니다. 여기하고 그 다음에 물이 빠지는 그 두 곳을 이렇게 그 모기장을 이중으로 쳐가지고 저렇게 막고 난 뒤에 저희 아파트에는 모기가 거의 한 95%가 줄었다는 보건소장의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지난 감사 때 지적사항을 분명히 제시를 했고 업무 보고 때도 보면은 우리 동대문 보건소에서 2017년도 방역소독 추진계획 2017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보면은 방역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의 문구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보건소장께서 제 말을 듣고 어떤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교수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모기 유충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셔서 저희가 정화조 모기장 설치 공동 사례 조사를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공동주택 154개소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모기만 방충망을 설치하고 그리고 유충 구제약을 투여하는 거로 공문을 지달해서 지금 현재 방충망을 설치한 아파트, 공동 아파트가 7개소가 있고 28개 공동주택에서는 설치할 계획이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아파트가 몇 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공동주택이 154개. 154개. 예. 그 중에서 설치된 데가 지금 뭐 28개라고 답변하셨나요? 지금 현재 설치된 아파트는 7개소고 28개소가 추가로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기장을 설치한 이후에도 그 다음에까지 모기가 어느 정도 있길래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나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이 모기라는 게 상당히 물체가 작지 않습니까? 예, 이쪽에 벽돌로다가 이렇게 바닥을 상당히 다 보여놨습니다. 바닥을. 그러니까 모기가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간 모기가 나오지도 못하게 해놓으니까 관리소장의 말이 95% 이상의 모기가 없다. 그래서 저희 아파트에는 모기가 없는 아파트로 되어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저희 아파트를 한번 다녀가신 적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다녀가신 것까지는 좋은데 그 이후에 어떤 계획서가 없다 보니까 부정질문에 제가 이 사항을 반드시 지적을 좀 해서 우리 보건소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소통을 하는 과정 아닙니까? 네? 예. 이런 소통이 우리 37만 국민들한테는 오늘 이루어지는 소통으로 인해서 앞으로 좀 나은 그런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2015년도 브라질에서 보면은 소두증이라는 병원체가 바이러스가 이렇게 감염이 된 것을 지목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지카 바이러스의 이집트 순목이라는 것이 꼭 여기서만 이렇게 브라질 쪽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신줄 모기 거기에서도 감염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말한 것이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방역 체계가 무너진 데면 얼마든지 소두증에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는 것이네요. 이 신줄순 모기가 숲속 인근 주택가에 서식을 하기 때문에 대도시에서는 물리기는 그렇게 쉽지 않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보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사람한테 모기가 물어서 우리나라 사람한테 지카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는 보건소장님의 생각이 매우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카 바이러스는 게 모기에 감염이 되고 좀 전에 질문을 했다시피 신줄 모기에서도 감염이 된다고 했을 때 모기에 물린 사람이 6개월까지는 그 바이러스가 몸체에 남는다고 그럽니다. 그 몸에. 그러면 이 지금 예방법에 보면은 6개월 동안 해외여행을 갔다 와서 몸에 바이러스가 남아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성감염도 된답니다. 저 요번에 알았는데 인터넷을 찾아보고 확진한 자들이 6개월 내지는 뭐 임신을 한 경우에도 6개월 이상은 그 성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여기에 써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지금
다문화 가족이 굉장히 많죠. 아시아 국가 중에 그 지카 바이러스가 감염된 나라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지금 지카 바이러스의 환자 발생 국가가 지금 71개 국가. 아니 글쎄 총 세계적으로는 79개국인데 동남아시아의 동남아시아는 몇 개? 대부분의 그 나라가 지카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0개국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의 동남아시아 쪽에 이렇게 된 나라가 10개국인데 몰디브,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10개국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주로 다문화 가족들이 뭐 쉽게 말하면 그 친정집이 거의 다 이 10개국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그렇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요. 얼른 대답하셔야 돼요. 벌써 10분 지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네들이 친정집이라고 찾아갔다 왔는데 모기에 수도 없이 물려오겠죠. 모기. 그러면 발생 국가를 다녀왔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발생 국가에 갔다 오시면 일단은 그 모기에 물렸던 그 가글이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되는 거기에 대한 물렸다고 볼 수 있고 오게 되면 일단은 그 소두증이 문제가 되는 게 태아의 그 치명적인 신경 손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 6개월 이상, 6개월까지 최소한 6개월까지는 그 임신을 좀 연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OECD 중에서는 저희 나라가 저출산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지카 바이러스는 이런 뭐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것이 이제 우리나라 국내 언론 매개체를 통해서 널리 분포가 된다 그러면 그나마 임신도 못할 형편이다. 그거를 강조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네? 근데 아까는 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것도 없고 아주 그냥 뭐 앞으로는 뭐 저희 나라에서 안 생길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아니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심히 걱정이 된다고 우리나라의 흰줄 순모기가 그 감염을 시킬 개연성을 내는 거예요. 아니 글쎄 신줄 모기로서 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모기가 아닌 아시아의 10개국을 방문해서 들어온 여행가 다문화 즉 다시 말하면 다문화 가족들이 국내에 있는 부부간에 있던 성애이라든가 어떤 것을 했을 때 감염이 된다면 선천적인 장애자가 또 발생되는 거 아니냐 예. 그 얘기예요. 예. 네? 자, 모기에 대한 방면이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감사 때 지적했던 저는 아주 쉬운 방법을 택하고 저것을 우리 동대문구 아파트 154개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공동주택팀에 대해서 1년 동안 교육을 몇 번 하는지 아십니까? 모르세요? 예. 1년에 2번 정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분명히 보건소장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공정주택팀의 교육 시 내 이 자료를 모두 드릴 테니까 우리 보건소장께서 직접 동대문구의 관리소장이나 동대표 회장들이 나와서 구청에서 어떤 교육을 했을 때 이 자료를다가 154개의 아파트에 널리 홍보를 하셔서 동대문 구민이 모기에 안 물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의향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할 일을 제가 대신 이렇게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대문구에 모기가 앞으로 많다 그러면은 우리 보건소장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겠죠. 네, 책임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업을 널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줄도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장자리는 뭐 모기 한 마리가 여기에 출입을 통제를 못하도록 벽돌로 이렇게 꼭 눌러놓은 상태입니다. 이 모기망에 걸려있는 이 모기의 그 유충들을 보십시오. 뭐 숫자를 셀 수 없이
한쪽 면만 찍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까맣게 많은 것을 여기 계신 분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사진은 화분에 물이 고여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 모기 유충이 여기에도 그 알을 낳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싱가포르라는 나라를 갔더니 저기에 물이 고여 있으면 벌금을 내는 나라입니다. 여기에 물이 고여 있으면 벌금을 내는 나라예요. 싱가포르라는 나라. 그 나라를 제가 가봤더니 껌도 못 씹고 껌을 소지하지도 못해요. 완전 벌금의 나라라고 봅니다. 뭐 저희 나라도 법치국가 세계 5위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어떤 식으로 모기 유충이 보통 유충 한 마리가 알을 낳으면 700개에서 750개 정도를 낳는다고 인터넷에서 제가 본 바가 있는데 저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알려드려가지고 저런 곳에도 성충이 알을 낳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해 보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현재가 인근에 그 나무 구멍이나 그리고 화분도 마찬가지가지고 그 폐타이어 그리고 인공 용기 캔 같은 데 이런 데 이제 흰줄 그 순모기가 맑은 깨끗한 물에 이제 많이 알을 놓게 되는데 저거를 없애려고 하면 고인물을 없애야 돼요. 없애려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걸 이렇게 새물로 갈아줘야 됩니다. 그런 지침이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보건소장께서 10만여 가구를 매일 찾아다닐 수는 없으니까 어떤 방식, 언론 매개를 통해서 우리 세대별로다가 그걸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그 흰줄 순모기는 주택가보다는 이제 숲 근처에 인가 쪽이 이렇게 서식을 하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나 이런 쪽에 그 화분 고인물에는 흰줄 순모기는 성난을 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숲 근처 인가 쪽에는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것은 현재까지 매우 유감스러운 것이 치사율은 없습니다. 치사율은 없지만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 또한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둬야 될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선천적인 그런 장애아가 우리 대한민국에도 안 태어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다고 생각하시고,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좀 전에 우리 보건소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 배봉산에 상당한 모기가 좀 많다는 그 민원을 접하신 적이 있죠. 예, 청장님한테 직접 그거에 대해서 일자리 세우라 이런 그 지시도 받은. 공교롭게도 배봉산에서 청장님을 만났는데 그 민원인들한테 모기로 인해서 상당히 그 시달리는 광경을 제가 봤습니다. 자, 우리 배봉산의 모기가 아까 보건소장께서 대답하신 대로 흰줄 순모기겠죠? 예, 그럴 개인. 그 모기에서도 지카 바이러스가 감염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실 계획이십니까? 일단 그 공원 지역, 그 배봉산 공원하고 답신공원, 홍릉공원 그리고 선릉당 공원 쪽에서는 이제 일단 그 수목 지역이라서 그 공원 묵지가에서 방역을 실시하고 그리고 6월부터 10월까지 그 공원 내에 그 연목, 그 운동시설, 그 산책로 등 그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연막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하나 빠지신 데가 있는데 그 배봉산에 밀접해 있는 데가 휴경 여중고가 있죠. 예, 휴경 여중고에도 그 정화조 시설이라든가 그 화장실이 많은 관계로 예, 거기에도 저렇게 모기장을 설치를 해서 그 학교의 모기가 줄어든다는 걸 우리 구 예산을 아니면 저 모기장 저거 사실 뭐 돈 얼마겠어요, 그죠? 예, 저런 걸 설치를 함으로 해서
대봉산의 모기가 상당히 많이 줄 것으로 생각되는데 휴경 여중고도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도 2012년도 7월 달에 저는 뭐 다시 말씀드리면은 뭐 아주 그 시설 면에서 있어서는 좀 막 우스갯소리일지 모르지만은 사실 뭐 큰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죠? 정화조라는 데가 보면은 그 물이 흐르는 그 공간을 볼 수 있는 데가 1번, 2번, 3번 뭐 이런 식으로 세 군데가 있다고 해요. 예,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유속이 빠르니까 유충이 거기다 알은 절대 안 났습니다. 주로 이제 고여있는 물에 놨다 보니까 1번이나 2번에 나서 두 군데를 저렇게 이제 방충망을 설치한 경우가 있는데 그 방법까지 제가 보건소장한테 알려드렸으니까 우리 동대문구에는 앞으로 모기의 유충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좀 방안이 철저하게 세워졌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2016년 2월 달에도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흰줄 순모기 유충 방지에 대한 관리 지침을 이렇게 내세운 적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그 다음에 다른 타구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대전 중구에도 보면 중구청장께서 5월 말까지 모기 유충 구제의 특별 방제 기간으로 정해서 유충 구제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겨울철 모기는 건물 내에 제한된 공간이야. 모기가 단연생 아니죠. 단순은 아니지만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아신다면은 이 방역의 대책은 주로 겨울에 하면은 한 곳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왜 뭐 따뜻한 데 이렇게 모여 있다 보니까 오히려 방면하기에 더 좋다고 생각되는데 내용을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여, 금산, 방역반을 편성, 정화조, 일체 소독으로다가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촌에서도 겨울에 모기 유충을 잡아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부여군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은 물론이거니와 계절에 관계없이 모기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모기 유충 구제 사업을 계속 실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시 강서구에서도 구청장 노현성께서는 16년 12월 22일 날 완전 모기 박멸을 위해 가지고 조편성을 이루어서 3명이 한 개 반으로 이루어지는 315곳의 지하실이나 정화조에 방역을 실시했다는 경우가 있다는데 사실 제가 저렇게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는 저 방법이 상당히 저는 효과적이고 모기 유충이 계속 없다 보면은 그 이후에는 점점 숫자가 더 줄어들겠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저렇게 좋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저도 동대표를 하면서 알게 됐고 저희 아파트에 그 모기가 없는데 사실 주민들이 좋아라 하시지만은 우리 동대문구 전체 주민이 더 좋아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최종적으로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앞으로 모기 박멸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으면은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이님 얘기하신 대로 모기 방멸의 가장 좋은 방법은 동절기 방절시키면 여기도 모기가 없어집니다. 이제 숨어 있는 모기가 또 산란을 해서 발생하는데 저희 그래서 동대문 보건소에서는 사계절 방역해서 유충 구제는 동절기, 한절기, 또 하절기 상관없이 연중 유충 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자율 생활 봉사단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타국보다는 방역에 대해서는 좀 더 구석구석 방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대문구의 모기 유충에 대해서는 방역 문제 총괄을 망라해서 우리 보건소장께서 충분한 그런 어떤 특단의 조치를 채우셔서 동대문 구민이 보다 안전하고 모기 안 걸릴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용신동에 위치한 다사랑 행복센터에 저희가 이게 BTO인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쉽게 말하자면 BTL로 했습니다. BTL 쉽게 말하면 외상으로 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인가요? 총 예산이 196억 2,588만 투자됐습니다. 한 달에 15억 6천만 원씩 갚아나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복지국장 되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1월 1일자로 금년 1월 1일자로. 다산의 행복센터에 몇 번 갔다 오셨습니까? 처음에 임명되고 한 번 가고 지난주에 저하고 마주쳤을 때 네, 그렇습니다. 가시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4월 3일 날 구정질문 신청을 제가 했고 4월 5일부터 준비를 해서 불과 10여일 만에 이 세 가지의 질문을 하게 됐고 이런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우리 복지환경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산항 행복센터에 전면부의 건물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이 지금 간판이 여기는 1층에서부터 7층까지 돼 있고 여기는 지하층부터 해서 10층까지 돼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 이렇게 간판이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또 동대문 장애복지관이라고 써 있고 앞에는 다산항 행복센터라고 써 있습니다. 이런 간판을 보시고 일관성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종합적인 안내판은 건물 전체에 대한 표현하는 안내판이고요. 그다음에 작게 표지적으로 하는 거나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별도로 안내판을 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물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저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혼돈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런 것도 시정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루에 다산항 행복센터의 이용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예, 전체 상주 직원하고서 800명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받은 거에 따르면 직원이 177명, 거기를 찾아오시는 고객의 숫자가 638명이나 됩니다. 10층이 강당으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화면은 1층 화장실입니다. 요 장애인 화장실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양쪽에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요거는 제가 알기로 2층 같은데 돌출 화장실 표시가 있으면서 남녀 화장실이 표시가 여기에 이렇게 한꺼번에 되어 있습니다. 4층 화장실입니다. 장애인 화장실이 1층에서부터 4층까지 분이 없는데 여기는 또 좌측이 여자고 우측이 남자 화장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0층 화장실입니다. 여기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아예 없습니다. 이곳에는. 우리 국장께서 여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강당에는 하루에 보통 교육을 하면은 80명에서 100명 정도가 교육을 한다는데 1시간이나 2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고 나면은 장애인들이 보통 화장실을 찾게 돼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10층 강당에 이용하는 그 프로그램이 요일별로 테마별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원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1회 80에서 100명을 우리 사용하는 게 아니고 월요일하고 금요일만 노래교실에 100명이 운영을 하고 나머지 생활체육교실, 체력증진교실은 10명에서 20명 이렇게 소단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 만에 3번을 갔다 와서 거기 관계자들한테 제가 다 일일이 물어봐서 기록을 한 것을 우리 복지국장한테 제가 여쭙는 거고 네. 우리 복지국장께서는 1월 2일 날 부임이 되셔가지고
딱 저하고 마주친 거 외에 한 번 갔다 오셨잖아요. 예, 그죠? 그렇습니다. 강당을 이용하는 그 인원의 숫자가 이렇고 화장실이 10층 강당에는 아예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80명에서 보통 100명의 노래 그 강사 그거 할 시간에 1시간 내지 2시간을 지나고 나면은 화장실 생각이 날 텐데 장애인들이 그러면 저렇게 1층에서부터 4층까지 분이 없는 장애인 쪽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많은 인원이 이동을 해야 볼일을 볼 수 있다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으세요? 대책이 아니고요. 지금 100명 중에서 실제로 그 장애인 화장실을 사용을 해야 하는 그런 대상은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3분이 계십니다. 전동 휠체어를 타시면서 전동 휠체어를 타시면서도 보조 지평이 없이 이동이 불가능한 분이 3분이 계세요. 딱 3분만 있다. 네, 3분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지만은 우리 담당한테 제가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주차장법 뭐 시행규칙 뭐 이런 걸 농담이만 하고 계속 법만 갖고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화가 문제가 나는데 사실 크로커타운이라는 처음에 명칭대로 다사랑 행복센터가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에 위해서 저걸 졌다면 장애인의 화장실이 저렇게 없어서는 뭐 본의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더군다나 또 한 가지는 비대 설치 한 군데도 돼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나라의 이 화장실 문화가 언제부터 저렇게 깨끗해지고 좀 휴게소라든가 대중이 이용한 많은 이용에 화장실이 변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비대 같은 경우는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사랑 행복센터가 처음부터 장애인 복지관을 염두에 두고서 시작한 게 아니고 일반 업무 시설이다 보니까 10층에 그 장애인 화장실이 없게 된 그런. 본의원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우리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장애인 화장실이 정말 필요하다고 설문서에도 받아가지고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다시 고칠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의향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두문화복지센터나 한방 그 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창 건축 중에 있죠. 그런 쪽도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여기에 보시다시피 9층하고 10층의 비상계단 쪽입니다. 500원짜리 동전만하게 이렇게 부식이 돼서 페인트가 아니 세면이 일부분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 제가 사진을 찍어 갖고 온 건데 이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동절기 예? 동절기 공사로 아마 동절기 공사로 이런 하자가 발생했다.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3년에 걸쳐서 공사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왜 하필 동절기에만 공사를 해서 이런 하자가 발생했는지 나중에 하자 보증기 이 지금 다산의 행복센터가 불과 1년뿐이 안 됐죠. 예. 중공 같은지 하자 보수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충분히 좀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여기는 지하 주차장 첫 출입구입니다. 이곳에 많이 까져 있는 그런 형태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보실 수가 있는데 차량 진입이 되면은 이렇게 내려가는 길입니다. 여기는 올라오는 데고 여기가 까져 있는 이유가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이제 장애인들 그 사무실이나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나 또 다사랑 센터라든가 건강지원센터의 직원들한테 왜 저렇게 물어보니까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타고서 저기를 지나다닐 수 없답니다. 하차가 닿기 때문에. 저거 한번 수리한 것이죠. 예, 그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저렇게 닿았다는 얘기하면 이것도 고친 흔적이 있습니다. 고친 흔적이 있는데도 또 타이어가 닿아가지고 새카맣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면보다도 상당히 많이 깎아놨습니다. 왜 깎아놨느냐? 차량이 좌회전을 하면서 바꾸가 여기를 지나치더라도 이 뒤에 부분은 차 하체가 닿는다는 겁니다. 뒷부분이, 뒷바퀴의 뒷부분이 차량 차체가 닿기 때문에 저렇게 깎아놨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가 이렇게 하얗게 벗겨졌습니다. 여기까지. 이것도 다시 한번 좀 우리 거주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쳐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또 한 가지는 4층 그 트렌치 부분이 없는 부분을 제가 세 군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이와 같이 세 군데인데 여기에 지금 트렌치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음부터 설치가 안 된 건가요? 아니면은 뭐 잊어버린 겁니까? 처음부터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요? 예, 체크 안 하셨겠습니까? 예, 체크하면서 알았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제가 위험하기 때문에 사진을 두 번에 거쳐서 찍어왔는데 지금 불빛이 환하게 보이는 부분이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면 바로 이 트렌치 공간에 전동카라든가 장애우들이 그 어떤 불의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트렌치가 없기에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차량을 타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그 장애우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앞에는 트렌치가 있습니다만은 이 공간이 없기에 이런 것도 맞아 공사를 좀 철저히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이 건물 1년 된 건물이 지금 지하실에 이렇게 비만 오면 이렇게 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광경 보셨습니까? 예. 이 공간도 지하 4층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많은 그 방수 처리가 덜 돼가지고 이렇게 누수 현상이 많이 발생된 걸 보이는데 우리 보건환경국장께서는 지난번에 저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아주 구체적인 데까지 다 좀 살펴주셔서 장애우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자는 하자대로 아니면 미흡한 부분은 미흡한 부분대로 저희가 보완을 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사랑 행복센터의 주변 현황을 보면은 지금 이 세 곳을 제가 표시해 놨습니다. 여기는 구청에서 이제 가사랑 행복센터를 가는 길목입니다. 내부순환로, 그 다음에 내부순환로 진입 진출, 여기가 가사랑 행복센터입니다. 이 잔디밭 외에도 이렇게 주차를 쭉 해놓은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곳의 주차 편의시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014년도에 보면은 서울시장이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해서 포켓 주차장이라는 것을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구에는 포켓 주차장이라고는 단 한 곳도 되어 있는 데가 없고 좀 전에 우리 건설교통국장한테 전화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억 2천의 편성을 받아서 한 군데 설치를 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들을 타고 오게 되면 주정차를 여기서 하는데 이 인도가 이렇게 넓고 여기에는 사람 통행이 이렇게 많지 않은 곳입니다. 이곳에 포켓 주차장을 서울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그 예산을 갖다가 장애우들을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복지국장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그날 그 의원님께서 같이 보신 것처럼 그 다산 행복센터 앞에 그 포켓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인도를 좀 이렇게 절단을 해야 되는데요. 그 앞에 하수 시설물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한지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다 질문을 못하는데 매우 아쉬움을 느낍니다만은 사진으로 보여드린 것만 보더라도 우리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많은 일을 앞으로 더 해야겠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최종적으로
다사랑 행복센터에서 어떤 식의 좀 일을 할 것인가 한마디로 좀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장애인 복지관으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약간 미흡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 확보가 필요하면 예산 확보까지 아니면 설문조사가 필요하면 설문조사를 해서 가능한 부분부터 이렇게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서 장애인분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관국장께서 그 지금 답변해 주신 대로 그렇게 좀 될 수 있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다사랑 행복센터를 제가 준공 이후로 2번째 가보고 이번에 영거포 3번을 가보고 차장님 발언 시간 초과됐습니다. 네, 이후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청에서 향한 것을 보면 여기에 횡단보도에 신호등 설치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내부순환도 진입도로인데 차량 유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거 차량 유도선을 설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 4개 화면이 보이는 것이 장애인들이 다니는 통로라고 생각되는데 경사면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우리 복지환경 국장께서는 이곳에 다시 한번 살피셔서 장애인들이 편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복지환경 국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부의장님, 제가 질문이 3가지인데 지금 2가지를 끝냈습니다. 나머지 한 가지를 뭐 한 5분 정도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마이크 끈 상태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어차피 하시는 거 마이크 키죠? 예,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에 계신 많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 다음에 동료 의원 여러분, 가수가 신곡 하나를 발표하려면 적어도 2,000번 내지는 3,000번을 연습을 해야 신곡을 발표한다는데 저는 4월 3일 날 준비를 해서 오늘 11일 날까지 3가지의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진과 자료를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서툰 점이라든가 시간에 대해서 안배를 못했다는 점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건설교통국장께 지역에 대해 현안에 더 간단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시경 1구역의 그 현황 그 평면도라고 그럽니까 이거? 예, 평면도가 되어 있습니다. 평면도에 보면은 빨간 선으로 이렇게 2곳을 표시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예. 여기 제가 가리키는 여기서부터 저 아래까지는 제가 살고 있는 롯데 아파트가 2000년 준공을 할 때 그때 박스 공사를 구청에 5억을 들여서 내놔서 그때 말끔히 정리한 모습이고 여기 부분부터 회기역 철로까지는 이게 지금 밑에 부분이 경추돌로 쌓이고 자기 집 앞에 슬라 붙여서 보여드리는 사진처럼 여기가 시작 부분입니다. 네. 이 화면은 이 사진은 대문 옆에 화장실을 지어서 옛날에 개천으로 그냥 낙하물을 떨어뜨려서 그렇게 흘러서 보통 한 50년 된 화장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300여 메다의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사진은 그 시작되는 부분에 한쪽에는 지금 건축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100번만 연습해갖고 나왔어도 이 누르는 건 좀 잘 누를 것 같은데 이것조차 잘 안 되는군요. 이 화면을 보시면은
휴경 1구역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떨어졌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관리처분 인가가 지금 2주를 뭐 85% 정도 진행됐다고 뭐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곳에 2주를 함과 동시에 지금 그 건축을 하고 있는 집이 여기서부터 한 5집, 6집 정도가 되는데 그 사이에 국어에 박스 공사를 한다면 우리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의원님께서 그 사진 보여주신 것처럼 그 구간이 이제 78년도에 하수 원래 석축 구간이었어요. 옛날에 이제 국어 물이 흐르던 지역이었던 것 같은데 그 후에 그 위에 석축은 놔두고 위에만 콘크리트로 덮여놓은 상태에다가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아까 사진 보여주신 것처럼 주거로다가 주거가 전용돼서 평소에 통행할 수 없는 지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나서 현재 철거가 2주가 진행이 돼서 금년 하반기에 아마 철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현장 조사를 다 했는데 그 석축구간 83m 포함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빨간 선으로 표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빨간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약 129m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석축이 이루고 이제 좀 상태가 석축이 빠져나온 부분도 있고 또 선형이 좀 꺾여서 선형이 좀 불량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저희가 다행히 저 빨간색으로 나타난 부분이 휴경 1구역에서 6m 도로로 기부채납하는 도로로 계획이 돼 있어서 내년도에 저희가 금년도 사업을 하게 예산을 그 설계에서 대략 추정해 보니까 4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돼서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 사업 설명서를 작성을 해갖고 시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구간이 철거가 되면 바로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담당한테 이제 제가 치수과 담당한테 듣기로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강수량을 보면은 1시간당 65mm였던 것이 법이 바뀜으로 해서 90mm까지 그렇게 됐다군요. 그러면 저 박스 공사를 함에 있어서 작년에 부산에 내린 비가 1시간에 130mm의 폭우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 국어 가지고는 도저히 커버할 수가 없는 거죠. 2011년도 7월 달에 이쪽에 80여 가구가 침수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하수 국어가 막히는 바람에. 뭐 우리 국장께서 여기 부임하시기 전입니다만은 과거에 이런 형태를 놓고 봤을 때 이 박스 국어가 금년에 잘 공사가 이루어져서 지난 2000년 전에 롯데아파트에서 한 거하고 잘 맞물려서 물의 유속이 상당히 원활히 돼서 침수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본의원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어부지 정비 사업의 추진이 다소 늦은 감은 있죠? 네, 늦은 감은 있는데 다행히 그 전에는 이제 집들이 정비하고 있어서 사실상 이제 공사하기가 어려웠는데 이거는 정비 사업을 통해서 철거가 되니까 시기 잘 이용해서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께서 나한테 보고하기로는 900mm 이상은 서울시 예산을 전액 갖다가 할 수 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동대문구의 예산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국어에 대해서는 이번에 박스 공사를 제대로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우리 동대문구의 어떤 국어 시설을 이거 말고도 다른 곳에 전체적인 여러 수방 대책을 앞세우고 생각을 좀 넓게 폭넓게 가지시고 또 현장을 직접 가서 보시고 해가지고는 다녀왔습니다. 네, 다음에 수방 대책 보고에서는 원만한 그런 동대문구의 하수 시설이 최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초과하고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질문을 다 마쳤습니다.